네, 이민년 설날입니다. 설날은 어떤 거를 해야 좋을까 참 걱정을 했는데 마침 그 우리나라 거래소, 코인 거래소인 코빗 거래소에서 리서치 센터를 만들었어요. 증권 회사처럼. 작년 10월 달에 만들었는데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재밌는 게 나왔어요. 그 암호화폐 밸류에이션 모델 6가지 가치평가, 암호화폐의 가치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이것을 응용을 해서 파이코인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해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적정 가치라는 거를 알아야지 너무 싸다, 너무 비싸다, 싸다, 비싸다 기준이 그 적정 가치 기준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가격이 뭐 많이 올라갔다가 또 6만 8천 달러까지 갔다가 오늘 3만 8천 달러인가요? 3만 8천 달러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 7월에 2만 9천 달러 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내려갈 거냐? 3만 3천 달러 갔었죠. 그러니까 더 내려갈 거냐? 안 그러면 이게 싼 거냐, 비싼 거냐 기준으로 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적정 가치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볼 때 그러면 파이코인은 이제 어떻게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들한테 대접을 받을 것인가 라는 건데요. 어, 6가지 모델 중에서 5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메트코프 법칙하고 화폐 수량서를 중심으로 이것을 이 리서치 센터를 그 저기 뭐냐 그 정성문 코빗 이사가 이제 했는데 정성문 코빗 이사가 한 것도 역시 매트코프하고 화폐 수량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거 한번 설날 맞이해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내일도 연휴고 차분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걸 아시려면 이제 무어의 법칙하고 메칼프의 법칙, 메트칼프를 제가 메칼프라고 적었어요. 무어의 법칙은 이제 반도체의 법칙이었는데요. 반도체의 그 집적 밀도가 18개월에서 24개월마다가 2배씩 이렇게 증가한다. 저도 뭐 삼성전자 그 처음에 그 반도체 그 만들었을 때 그걸 뭐 선물로 8메가인가? 뭐 아무튼 18메가, 16메가, 32메가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2배씩 증가한다라는 게 무어의 법칙인데 매트칼프의 법칙은 뭐냐면 이거는 통신 네트워크의 가치가 참여자, 접속 시스템의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사실은 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거에 이제 이론적 기반이 저기 돈도 못 벌면서 돈도 못 벌면서 그 펀딩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었던 건데요. 원래 이거 이제 밥 메칼프는 그 미국의 이제 쓰리콤 창립자이면서 이제 전기공학자인데 이 사람이 공안한 건데 이 법칙의 이론적인 근거는 어, 특정 상품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영향성을 준다는 네트워크 효과 다단계 이론의 모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이제 통신 네트워크,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카카오톡 보게 되면 뭐 처음에 사용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었다가 200만 명이었다가 400만 명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카카오톡은 이제 통신 네트워크 구축 비용이 계속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신 네트워크 구축 비용은 이용자 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증가되지만 가치는 이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 100만 명이었는데 우리 파이 네트워크로 하죠. 파이 네트워크 처음에 100만 명인데 이게 200만 명이 됐다. 그러면 파이 네트워크는 비용이 2배로 들겠죠. 그런데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느냐? 100만 명이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100만 명이 200만 명 되면 2배로 늘어나지만 200만 명의 제곱인 얼마요? 4억 명으로 네트워크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맞나요? 40억인가? 200.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죠. 100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100명이 늘어나면 비용은 2배로 들죠. 200명이 되면. 근데 네트워크 참여 인원은 그 200명의 제곱인 4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다단계 법칙이기도 한데 이것 때문에 페이스북, 텐센트 뭐 이런 데서 알리바바 이런 데 갖고 실제로 증명을 했거든요. 이게 실제로 증명이 되면서 펀딩을 받고 그 회사의 그 시가총액이 굉장히 늘어났죠. 펀딩도 받고. 그래서 이 3M의 이 맥칼프 법칙은 투자를 정당화시킨다라는 모델이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그런 비난도 들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메트칼프의 법칙을 응용한 분석 방법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에도 비트코인 이용자 수가 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비트코인 가격도 1년 만에 막 1000포인트, 2000포인트 정도 오르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메칼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코빗에서 이 메칼프 6가지 방법 중에 메칼프의 법칙을 제일 첫 번째로 냈어요. 이게 무어의 법칙인데 과거에 이제 황해 법칙이라고 있었습니다. 무해 법칙이라고 있었는데 삼성이 헤게모니를 딱 지고 나서 보니까 반도체 집적도는 24개월 이 반도체 집적도가 18개월에서 24개월마다 2배가 아니다. 1년에 2배씩 증가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 나오기 이전이죠. 그 다음에 디지털 가전 때문에 이렇게 정말로 256 메가와트, 512 메가와트 이런 식으로 쫙 늘어난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컸죠. 그런데 2008년에 스톱했어요. 2008년에 삼성 비자금 사건이 터져갖고 저 뭐 이건희 회장이 은퇴하고 막 뭐 그러면서 2010 몇 년도에 복귀했죠. 그러면서 오너가 흐지부지 되니까 이것도 증가하지 못했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황해 법칙이고 무어의 법칙을 황해 법칙이 깼죠. 이 메칼프의 법칙은요. 이거는 이거는 파이라는 숫자에 담긴 의미 때문에 깨지지 않습니다. 통신 네트워크의 가치는 접속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게 내릴 때 가령 예를 들면 올릴 때도 적정 가치를 찾고 내릴 때도 적정 가치를 찾는데 2018년 4월 달에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네트워크의 투자자가 줄면서 비트코인 가치는 더 하락한다. 연내 770달러 하회 전망한다. 2018년도에 이렇게 18,000불까지 오르다가 곤두박질 쳐서 10,000불 밑으로 내려와서 한 7,000불, 8,000불 정도 왔을 때 2018년 4월 3일 결과에 신문 기사예요. 그럼 볼까요? 여기거든요. 정확히 2018년 4월 3일 여기에요. 요때 저 기사가 나왔고 뭐 적정가치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반등했다가 이때부터 1년 후에 완전한 바닥에 나왔죠. 적정가치가 여기서 확인이 되면서 장기 추세선 1단계를 뚫고 2단계로 올라가서 이제 상승을 하고 단기 반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제 오늘 38,000불 정도 하는 요때 나왔는데 이때도 메칼프의 법칙을 얘기했어요. 이 기자에도. 그래서 메칼프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게 비트코인 채굴하는 사람 투자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지고 또 여러 가지가 되면서 지금 비트코인 채굴자가 현저히 줄었다.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이거는 메칼프의 법칙에 의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참여자가 툭 떨어지니까 떨어질 때도 역시 제곱으로 떨어지죠. 네트워크는 올라갈 때도 제곱으로 올라가고 이런 얘기를 이제 이번에 한 건데 그럼 파이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느냐? 뭐 파이 네트워크 마이닝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얘네들은 이거 다 이제 앞으로 1,000억 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다. 시장에 얼마가 풀린다. 이런 거
했죠.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한국 분 같아요. 파이오니어 코리아라는 분 트위터인데 이렇게 지금 이제 파이 네트워크의 지금 컨센서스 프라이스 그 지금 뭐 저도 이제 컨센서스 가격 이제 막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국에서 지금 인도, 말레이시아, 영국, 베트남, 중국, 미국, 한국, 뭐 인도네시아, 한국은 314불, 인도도 314불, 베트남도 314불.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막 오고 가고 있죠. 오고 가고 있는데 이 레포트를 보게 되면 코빈 레포트를 보게 되면 제1모델 metcalfe의 법칙에 의하면 파이코인 가격은 사람들 기대 이상으로 나온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왜 그런지 다 이해되시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서 통신 네트워크에 갇히는 참여자 지금 참여자 3,500만 명이에요? 5천만 명이에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 모바일로 파이코인을 거래하고 지갑을 만들고 KYC 인증을 받고 뭐 이런 거 하시는 어떤 자기 나이의 멘탈 블락을 뛰어넘는 활동을 하시는 사람들이 후진국 사람들이건 선진국 사람들이건 젊은 사람들이건 나이 들은 사람이건 이런 사람들을 5천만 명 모아놨는데 이 파이코인 가격이 1,000불 못 간다고 생각하죠? 메칼프의 법칙으로 보면 가죠. 언제 가느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서 코비 여기서도 지금 메칼프의 법칙을 제일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화폐 수량서를 들었어요. 화폐 수량서는 그 통화량 곱하기 화폐 유통 속도는 물가 수준 곱하기 GDP인데 돈을 한만 많이 풀어도 돈이 돌지를 않는 걸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화폐 유동 속도가 툭 떨어지는 거죠. 이거를 코인에 비유해서 이제 코인으로 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코빗에서 화폐 수량설이다. 통화량, 화폐 수량 속도, 평균 가격, 생산량으로 했다. 화폐 수량 속도와 생산량은 요 V와 Q는 상수로 보기 때문에 가격은 통화량에 비례한다. 가격은 비트코인 가격, 파이코인 가격은 비트코인 통화량 거기 통화량에 지금 비트코인은 파이코인은 총 통화량은 1,000억 개로 했죠. 그러나 지금 1,000억 개가 아니죠. 300억 개가 될지 뭐 몇 개가 될지 아직 모르는데 결국은 지금 채굴한 것이 가격과는 관련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유통 속도를 상수로 보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같으면 현재 시황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유통 속도가 달라지죠. 유통 속도가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유통 속도가 달라지죠. 그리고 앞으로는 유통 속도가 굉장히 늘어날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과 유통 속도의 구분, 비트코인의 거래량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비트코인의 유통 속도는 연간 1년간 비트코인 하나가 손바뀜하는 횟수로 코인 매트릭스에 따지면 1월 29일 기준 14.71 1년에 14번 정도 사고팔고 하는 것이 있다. 그 비트코인의 연간 거래량은 15조 7,732억 달러다. 15조 7,732억 달러를 유통 속도로 나누고 다시 비트코인의 최대 유통 개수를 다시 나누면 5만 1,000달러다. 지금은 비트코인은 적정 가치가 5만 1,000달러다. 그러니까 지금 38,000달러는 화폐 수량설의 기준으로 할 때 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화폐 수량설의 단점은 비트코인 유통 속도를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 애매할 것이다 라는 소리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다른 화폐와 달리 모든 거래 기록이 블록체인에 남는다. 그래서 유통 속도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다. 파이코인은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화폐 수량 속도와 생산량은 상수로 본다. 이거는 파이코인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시황에 따라 유통 속도가 크게 변동한다. 파이코인은 시황에 따라 크게 변동하지 않아요. 채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처럼 단가가 비싼 것도 아니고 얘네들은 처음부터 상품 몰 같은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유통속도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거기다가 비트코인의 여기서 연간 거래량을 유통속도를 나누고 유통 개수를 다시 나누면은 적정 가치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락업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비트코인 파이코인 총 발행 개수가 300억 개인지 400억 개인지 모르지만 저는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보고 락업 많이 하지 마십시오.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 첫 5개월이 오르다가 3년 조정 받습니다. 프랙탈 모형 때문에 이것도 그럴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저 같은 사람이나 대부분 주변에 보면 비트코인의 예를 봐서 그런지 산삼이나 인삼처럼 묵혀두면 코인은 돈 된다고 그런지 100% 락업한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락업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분모가 작아지잖아요. 유통 개수가 작아지잖아요. 유통 개수가 작아지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3년 후에 락업이 풀리면 6개월 후에 락업이 풀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락업이나 스테이킹 같은 것이 화폐 수량설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고요. 다른 코인들 못 오르는 코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파일코인 같은 거. 파일코인 같은 거는요. 유통 속도가 너무 낮아요. 채굴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보증금으로 걸어두고 담보구매로 걸어두고 보통 3년 있어야 찾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유통 속도가 굉장히 늦은 것도 파일코인이 일찌감치 가격이 하락을 보인, 그러니까 영업의 실적을 보이기 전에는 사람들의 기대치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지금 이미 바닥이니까 큰 걱정은 없지만 이런 화폐 수량설로 볼 때는 파일코인은 그렇게 많이 오를 수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혼자서 했어요. 세 번째로는 원가 접근법인데, 이거로 볼 때는 파이코인은 많이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모든 가격은 원가 수준에 회귀한다는 애덤 스미스의 생산 비용 이론인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으면 이 전기료, 해시레이트 이런 것의 원가를 고려하면 1비트코인 생산당 비용이 34,000달러래요. 그런데 이제 36,000개가 원가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원가까지 내려왔으니까 싸다 이렇게 하는데, 파이코인의 생산 비용은 무식한 사람은 공짜라고도 생각하니까 자기가 투자한 노력, 자기가 투자한 기간, 자기가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사람들한테 정성을 쏟고 그거 왜 채굴 안 누르세요? 이런 자기 정성을, 자기 노력을 자기가 제로로 한 사람들은 공짜니까 그냥 팔자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원가 접근법으로 볼 때 파이코인은 가격이 낮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MVRV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시가총액으로 해야 되고 마지막 거래된 금액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마켓 가격이 없기 때문에 적정가 모델 MVRV는 파이코인의 경우는 적용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적정가 모델 5 반감기 모델인데, 이 반감기 모델이 지금 여기 주플렉스 TV 반감기는 언제 올까요? 채굴 중단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4년마다 반감기가 오는 비트코인의 특성상 반감기가 오면 폭등한다. 아마 비트코인 반감기는 상장하고 난 다음에 와야 정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파이코인은 상장하고 난 다음에 반감기가 오지 않을까. 지금 반감기가 0.2인가요? 한 번 남았다고 그랬는데 0.1, 0.05, 0.05 메인넷 지금 한 번 남았나요? 반감기가 한 번, 두 번이나 한 번 남았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반감기가 올 때마다 오르는 거는 왜 지금도 미국에서 연준에서
돈줄 줄인다라는 거 아니에요. 반감기랑 같은 거거든요. 내가 1년에 1조 달러 풀다가 이제 8천억 달러만 풀겠다. 6천억 달러만 풀겠다. 이게 줄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달러 공급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죠? 그리고 이자를 올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환율이 1200원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자는 돈의 새끼니까요. 이자는 돈의 새끼인데 송아지 값이 오르면 속값도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금리도 사실은 미국보단 더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못 올리고 있는 거죠. 한국의 정책상. 그러니까 시장 정책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1200원 올라가 버리는데 한국은 미국보다 금리를 더 많이 올릴 수 있죠. 참 그게 걱정이죠. 그게 이제 그런 게 걱정인데 아무튼 그런 이론으로 이 반감기 모델로 하게 되면 파이코인은 앞으로 한 2번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결국은 이제 수량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반감기 정책으로 해서 가격 관리를 2번 정도 할 수 있고, 시가총액에서 유동 물량을 줄이는 것으로 해서 할 수 있고, 뭐 생산 비용은 할 수 없고, 화폐 수량설로도 이제 유통 속도라든가 유통 개수라든가 이런 거로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이고, 파이코인의 가장 큰 장점, 이 메트칼프의 법칙. 1억 명까지 정말 가느냐? 1억 명까지 가면요. 1억 명까지 갈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면 1파이당 1000불 가죠. 네, 오늘은 우리 코비 리서치 센터, 거래소 코비 리서치 센터 암호화폐 밸류에이션 모델 6가지로 살펴본 파이코인 밸류에이션 모델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제가 저 기술적 기본적 분석은 꼭 믿을 건 안 된다. 그러나 단 청산 가치와 가장 낮은 가격을 구할 때는 할 수 있다. 마찬가지 이론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미쳐야지 올라가고 미래에 대한 기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가격이 떨어질 때는 이런 펀더멘탈 어널리시스, 이런 밸류에이션, 가치평가 같은 게 중요합니다. 가치와 가격은 앞으로도 말씀 어마무시하게 드릴 게 많아요. 오늘 새해 첫날 여기까지 하고, 이 코비 리서치 센터 레포트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